네, 369% 수익률에 도전합니다.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예솔 씨, 5년 만에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방문을 했대요. 네, 맞습니다. 리오프닝 주 오늘 기대해봐도 될까요? 글쎄요. 오늘 매니저님들이 과연 어떤 기업을 공략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도전 369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규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각 도전자들은 369%의 목표 수익률 선택합니다.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종가에 매도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어제 수익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믿고 보는 매니저 정석일 매니저가 또다시 목표 6%를 터치하고 왔습니다. 이 쇼박스 새롭게 콘텐츠 업종을 공략했는데요. 어제 잘 안 했던 분야인데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공략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역시 최고 7.5%까지 최고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광민 매니저도 좋았습니다. 대아TI 3% 넘는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목표 주가에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이었고요. 어제 최현동 매니저가 아쉽게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아쉬운 만큼 저희 오늘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팀은 어땠나요? 네, 세미팀은 끊이질 않고 목표 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창훈 매니저가 목표를 3% 달성했는데요. 텔레칩스가 장 마감을 앞두고 급등하면서 최고 수익률 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신광선 매니저의 밀가루 기업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가 편입한 대한제당 설탕 기업은 목표를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순위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정석일 매니저가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와. 제가 어제 1위를 다시 탈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맞아요. 진짜로 탈환을 하고 그러니까요. 오셨습니다. 진짜 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 이창원 매니저가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1, 2, 3위 사이에 1점씩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순위는 언제든 뒷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맞아요. 4, 5위 매니저님들도 단 며칠 만에 순위가 뒤바뀔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1위를 다시 탈환한 정석일 매니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쇼박스 새롭게 콘텐츠 업종을 공략했는데요. 장 후반에 크게 올라줬거든요. 리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편입했던 이 쇼박스가 또 목표가 달성을 좀 했고요. 그럼 다시 좀 1위를 탈환하게 돼서 매우 좀 기분이 좋습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오징어 게임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현재 오늘도 굉장히 좀 큰 급등세를 연출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CEO가 방한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멘텀에 지금 또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원래 사실 오늘 조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은 좀 아래쪽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전화 좀 대기한 동안 또 다시 바로 급등세가 나와가지고 현재 가격에서는 또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은 좀 보류로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쇼박스가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또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게임주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가는 23,750원입니다. 종목명은 넥슨 게임즈라고 하는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업체는 뭐 대표적인 게임 개발 그리고 제작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명한 게임으로는 서든어택, 뭐 히트2, 그다음에 블루 아카이브 뭐 이런 게임들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넥슨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또 유명한 업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업체에 대한 좀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지금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출시를 지금 앞두고서 중국에서 이제 비공개 시범 테스트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으로는 이제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제 시범 테스트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또 반응이 좋거나 뭐 크게 오류가 없으면은 이제 출시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중국에서도 이 블루 아카이브가 사전 예약을 예전에 했었었는데 그때 260만 명이 사전 예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굉장히 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출시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면서 좀 추가 흐름
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미중 관계 개선인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금 중국의 외교부장 그리고 시진핑 주석들하고 해서 회담을 다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 개선 그리고 연내에 정상회담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게 또 대표적으로 게임 섹터들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흐름 계속 기대하면서 오늘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늘 하던 대로 오늘도 6%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게임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업체 넥슨 게임즈 6% 도전합니다. 네, 이어서 이창원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청훈입니다. 네, 어제 목표 달성한 텔레칩스 리뷰부터 도와주시죠.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텔레칩스에서 설계한 차량용 반도체 칩을 생산하죠. 이게 이제 그 제네시스에 또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면서 이제 현대차가 드디어 이제 국산 반도체 칩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텔레칩스 인수한다는 얘기가 그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 도전하시면서 2위 탈환에 도전합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8,900원에서 캐리소프트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캐리소프트를 편입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그 중국 관련주들, 중국 본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는데요. 뭐 FNF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최선호주를 캐리소프트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당장 또 이번 주 목요일이죠. 6월 22일 날 그 캐리소프트의 캐리어 슈퍼쿨라가 알리바바 계열사를 배급사로 해서 중국 전역에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대기업 계열사를 배급사로 그 선정해서 중국 전역에 개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요일날 개봉하면은 또 그 기대감에 금토일 이제 관객이 뭐 몇백만 명 몰렸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뭐 오늘도 급등할 수 있지만 또 이번 주 안으로 상한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캐리소프트 한번 오늘 3% 일단은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상한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키즈 콘텐츠 기업 캐리소프트 3% 도전합니다. 다음은 이번 달에도 이 우승 기운을 이어가겠다 포부를 밝힌 최현동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연결이 안 돼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오늘의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도 종목이 급등했었는데 좀 아쉽고요. 오늘도 바로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가가 43,150원인데 마녀공장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마녀공장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워낙에 클렌징 오일을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이라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뷰티 브랜드 메디일로 알려진 그 LME 코스메틱이 2018년도에 인수하면서 지난해 지분 76%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유통주가 많이 없어서 조그마한 호재에도 급등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이제 이런 화장품 기업들의 호재가 좀 나왔죠. 어제부터 미중 갈등 완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죠. 모두가 지금 긍정적인 회담이었다고 좀 발표를 했고요. 블링컨 국무장관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가장 원하는 말을 좀 해줬고 역시나 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원하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 미중 관계가 좋아진다면 결국 중국 사업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을 좀 보고 있는 거고 마녀공장이 최근에 이제 가장 상장했던 또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으로서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녀공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적도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실적 좋고 지금 대외적인 이슈가 좋아지고 있고 자 그런데 유통주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녀공장으로 오늘 9%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 속에 화장품 기업 이 마녀공장 크게 9%로 도전합니다. 네, 다음으로 신광선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원성입니다. 네, 오늘의 한방 어떤 기업으로 공략해 볼까요? 네, 유럽 쪽에서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EU 배터리법 통과 관련된 또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 관련주 들고 나왔고요. 지금 딱 지수 조정 나오면서 적당한 조정 전이네요. 13,420원, 13,420원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6% 도전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코드번호 054110이고요. 이렌텍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휴대폰 배터리팩 케이스 충전기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 두 가지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면 EU 유럽 연합에서 그 휴대전화 배터리 교체 법안 통과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뭐 배터리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된 배터리만 좀 생각하실 텐데 휴대전화 안에서도 이제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서 친환경 관련된 교체 법안이 통과됐다. 이 소식이 좀 나왔고요. 그에 대한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서울시에서 무인 로봇 충전기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회사 자체가 배터리팩 관련주다 보니 관련된 부분에서 휴대용 이런 부분이라서 무인 로봇 충전기 실증 사업에 실질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주가단들 좀 나오다가 아직은 장기 이동평균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6% 도전합니다. 6% 도전하지만 룸은 15,5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렌텍 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EU에서 휴대전화 배터리 교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이렌텍 6% 도전합니다. 네, 이어서 터트릴 땐 제대로 터트리는 남자 노광민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공략주 어떤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6,830원 현재가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금강공업은 이제 철강 업체입니다. 철강 업체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공관 및 건설용 가설자재 전문 생산 업체예요. 그래서 판넬 사업 부분, 알루미늄 폼 그런 것도 하고 가설재 부분, 조선용 발판 이런 것도 만들고 특히 이제 매출액에 뭐 좀 한 5%밖에 안 되지만 이 모듈러 건축도 합니다. 모듈러. 그래서 이 종목은 사료 제조업체 고려산업하고 선반용 엔진 밸브 제조업체 KSP도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이제 급등이 나온 이유는 어제 그 모듈러 주택 부문 제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모듈러 주택 쪽뿐만 아니고 중소형 건설사도 어제 같이 급등이 나온 부분이고, 자 그래서 어제 급등이 나오고 오늘 다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우크라이나 재건 2차 회의가 유럽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1차 회의는 지난달에 열렸고요. 그 2차 회의는 또 이번 달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3차 회의가 또 열리면은 또 이런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목표가 6%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기업으로 모듈러 주택을 판매하는 기업 금강공업 6% 도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곡차곡 3% 수익을 쌓아가는 김병진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진입니다. 네, 오늘 1위 탈환해볼까요? 오늘의 탑픽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탑픽주는 현재가 10만 900원의 효성중공업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가 확대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앞으로 전력 인프라가 확대될 먹거리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법,
그리고 미국 일자리법 관련돼서 투자가 아직 정상적으로 많이 집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시장에서 뭐 풍력 발전 관련 종목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반드시 좀 수혜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 효성중공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 변압기와 고압 차단기 같은 걸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효성중공업이 팔고 있는 이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가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해서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쓰이는 부분이고 굉장히 워낙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 송전 과정 관련된 기업들은 독과점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배전 과정 기업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고압 변압기 지금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도 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네온시티 투자 계획도 하반기에 발표된다라고 해서 이 종목 좀 3% 시가총액 큰 종목이기 때문에 3%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가 확대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효성중공업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이 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오늘 투자 전략은 이슈가 있는 미래 먹거리가 이슈가 있는 뭐 지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뭐 EU 같은 경우에 탄소국 경제도 핵심 원자재법. 제가 봤을 때는 장비주와 그리고 뭐 건설기계 쪽 그리고 투자 관련된 기업들을 좀 공략하시면 좀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 그 법안대 관련된 집행이 투자가 집행되는 하반기를 노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6분의 도전자 모두 만나봤고요. 세미팀에서는 이 효성중공업 그리고 이렌텍 휴대폰 배터리 기업입니다. 그리고 캐리소프트 키즈 콘텐츠 기업 만나봤습니다. 네, 역시 세미팀의 느낌이 맞았습니다.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가 많았는데요. 예술팀에서는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 속에 화장품 기업, 그리고 게임 업체, 그리고 재건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장 마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전369였습니다.